장신영 씨인데요. 장신영 씨의 첫 남편은 장신영 씨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장신영 씨 명의로 연대 보증을 서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요. 두 번째 남편은 또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 것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화이기 때문일까요? 빼앗긴 여자. 날마다 살면서 남자들한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하고 다 빼앗긴 여자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99%가 다 이게 엄청 세게 있어요. 아니 100%라고 봐야 되겠지. 조상대들 어땠어요? 남존 여비. 여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 말 따르다가 늙어서는 자식 말을 따라. 날마다 남의 밑에서 따라가야 되는 종. 그리고 자기 인생을 희생해. 희생하고 가족한테 잘하는 여자일수록 긍정적인 여자로 평가를 받죠. 희생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아직도 이 사회에서도 여자가 이기적이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 부인 잘못 얻었네. 뭐 이런 소리 듣지.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해. 빼앗기는 피해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첩을 막 몇 명씩 얻었는데 첩이 난 자식까지 다 키워주고 막 남편이 때리면 그냥 맞고 돈 안 벌어오면 자기가 돈 벌고 막 그랬어요. 엄마들이. 빼앗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래도 이 남자밖에 없다고. 그리고 시집 보낼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죠? 그 집 귀신 된다고. 소방 맞고 돌아오면 안 받아줘서 목숨 끊은 여자도 많고.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려와 있죠. 유전 인자로 조상 대대로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은 날마다 현실을 창조해요.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 약자, 그걸 인정을 안 해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빼앗긴 여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일부러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빼앗긴 여자의 아픔과 그 두려운 약자를 다 버려서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돼 있어. 눈 뜨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업이 실패하고. 남자는 늘 가해자로 많이 살았거든요. 여자의 공을 다 가로채고 여자를 부려먹고 희생시키고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의 무의식 속엔 100% 여자와 만날 때 빼앗는 가해자.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아프죠, 남자도. 그러니까 자기 빼앗는 가해자의 아픔을 다 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오히려 요즘 남자들은 뺏겨주고 있어요. 예전에 다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빼앗는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빼앗겨주고 있거든. 근데 이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언제 올라오느냐. 자기가 만난 여자가 너무나 빼앗긴 피해자 마음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내가 나쁜 남자여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염력으로. 그래서 이 장신영 씨 같은 경우는 엄청 빼앗긴 피해자 여자 마음이 세다는 걸 의미해. 세니까 남자의 가해자 빼앗는 마음을 그냥 쳐서 올려서 공명해서 앞으로도 또 결혼해서 어떤 남자랑 살아도 100%또 그래요. 남자가 가해자, 자기는 피해자. 언제 이게 끝나느냐, 이 관념의 굴레가, 윤회의 굴레가 언제 끝나느냐, 알아차릴 때. 내 무의식 속에 남자만 만나면 빼앗겨주는 피해자로 살아야 나는 훌륭한 여자, 순정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미덕 있는 여자가 되는구나. 그 조상의 마음이었구나 하고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이 윤회가 끊어지지. 안 그러면 이 마음의 윤회에 갇혀서 10번을 결혼하면 10번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남편 강경준 씨가 상간남 피소를 당했을 당시에 본인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이 보듬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무의식 속 어떤 마음이 이런 남편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빼앗긴 자기 여자의 아픔을 좋아해요. 만약에 보통 여자 같으면 그 피해자잖아, 자기가. 그리고 또 남자가 간통을 해서 그렇지. 그걸 보면 그 피해자 여자의 살기가 올라와야 되거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가해자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피해자 마음을 싫어해야 돼. 네가 날 어떻게 피해자 만들어? 이 얘기는 피해자가 싫다는 거지, 이 마음이. 근데 이분은 피해자 여자 마음이 좋은 거야. 피해자 여자로 살아야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조상 마음으로 엄청 빼앗긴 피해자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희생하고 사는 여자를 되게 칭찬하잖아. 예전에 보면 희생하고 뭐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걸 자기가 뭐 칼일로 살이라도 베서 끓여 먹여서 살리면 열려문 세우고 희생해. 머리라도 다 이렇게 잘라서 뭐 집신을 신어주면 칭찬받고 이랬던
피해자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이건 훌륭한 여자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엔 그랬지. 남자한테 희생하고 시댁에 희생하고 순결을 빼앗기면 은장도로 자기를 찌르면 연료문 세워주고 피해자일수록 피해자잖아. 연료문 세우고 성폭행 당해서 자기를 죽이고 피해자가 됐죠. 그런 사람일수록 긍정적으로 봤던 그 피해자 여자를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유가 나오죠. 내 피해자 여자는 훌륭한 여자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해했다고 잘 안 느껴져. 너무 좋은걸?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져. 상대가 피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피해자 여자를 다 버리니까. 이건 훌륭하다고 다 버리니까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로 보여. 내가 완전히 버린 마음은 밖에서 만나죠. 내가 분명히 현실에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 마음을 너무 괴로워서도 버리고 또한 너무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다 버려. 피해자란 걸 인정 안 해. 오히려 훌륭한 여자라고 집착을 하니까 내가 버린 피해자를 상대 남자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딸려가는 거야. 잘해주는 거죠. 이분의 남편은 출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 장면을 보는 게 남편의 무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 가지 타입의 남자가 있어요. 되게 강자 마음이 센 사람은 출산 장면을 보면 여자를 더 사랑해줘. 그 여자가 아파하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너무 막 올라오니까 그 약자가 올라오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고통 겪고 저게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하면서 그 약자를 인정한 사람이 강자거든요. 부인이 아파하는 걸 보면 그 아픔이 두려워. 아픔을 두려워하는 건 약자 마음이죠. 근데 그 두려운 약자 마음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마음의 강자야. 그렇게 인정을 한 강자 마음인 사람은 저 부인을 내가 보듬어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되게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한 그냥 약자 자체인 애기인 남자가 있어요.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이건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면서 무섭다고. 약자 너무 무서워. 아픔 무서워하고 다 버리고 산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진 약자 남자는 부인이 아파할 때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올라올 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그리고 이 내 약자가 너무 싫어. 불쾌해. 그래서 내 약자 마음하고 싸우느라고 부인의 아픔은 하나도 안 느껴져.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부인을 보면 부인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그 아픔 보는 내 두려운 약자가 떠올라서 너무 무섭고 괴롭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애기였던 거야.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이걸 인정 못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못 느껴. 너무 약자라. 고집부려. 그래서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분들이 대부분 집착하는 가해자를 쓰죠. 사랑이 쉽게 빠지고 엄청 잘해줘.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잘해주고 막 입에 혀처럼 굴고 좋은 말 잘해주고 로맨틱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약자인 거야. 약자 마음 인정을 못해서 집착을 막 쓰는 거예요. 삐지기도 잘 삐져. 그런 약자들은 툭하면 토라져. 골부리고 애기니까. 그랬다가 또 금방 풀려. 해오하고 막 되게 왔다 갔다 해.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를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일수록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괴로워서 인정을 못하죠. 그 약자가 그렇게 집착하고 거부하고 돌아다녀. 안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장신영 씨가 너무 좋아해서 했던 거 자기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입에 혀처럼. 그게 약자가 하는 짓이에요. 약자는 집착만 써. 너무 괴로우니까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못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출산 장면을 봤어. 트라우마죠. 부인만 보면 그때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뜨는데 고집이 올라오고 너무 괴로우니까 부인하고는 섹스도 잘 안 되고 그냥 너무 두렵기만 하고 싫어지는 거지. 막 아파.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돼서 괴로워. 그럼 보고 싶겠어요? 버리고 딴 여자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출산 장면을 보여주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남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가끔 의사들이 아기 낳는 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약자 마음이 너무 센 사람. 제 친구도 있었거든요. 아기 낳는다고 남편 오라고 그랬더니 도망갔대. 당구장 가서 하루를 안 왔어. 무섭다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안 보는 게 나아. 보기도 전부터 그런데 얼마나 애기야.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 마음이 센 사람.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절대 그 약자는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그 아기 마음. 그게 센 사람은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가해자를 해서 아픔 보는 두려운 상황이 오면 막 애쓰면서 집착하고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거나 또는 거부감으로
다 버리고 싫다고 미움 써요. 근데 제 친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었던 거지. 벌써 아기 낳는 거 생각만 해도 여자들이 아픈 거 그걸 보는 두려운 약자가 뜨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가짜 마음일 뿐인데 극복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버려갖고 도망가서 당구 치러 갔어요. 그래서 얘가 막 이혼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 남자는 현실에서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 보는 두려운 약자 올라오면 애기처럼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겠구나.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걸 안 보려고 고집부리지, 안 보려고 집착하는 가해자나 거부하는 가해자로 자꾸 빠지고 미움 쓰고 사랑에 집착하고 이런 분들은 현실에서 아프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되게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가 돼서 손 놓고 이렇게 있거나 거기에 빠져버리고 신세 타령하거나 사업 실패했다고 술이나 먹고 이러거나 남한테 온통 의지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한테 막 의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을 사귈 때 강자 마음을 사귀어야 돼. 약자인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 되게 아픔 보는 두려움, 약자 마음 올라오는 곳으로 가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거나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그걸 되게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안 느끼려고 하고 이러면 그리고 버렸을 때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해서 자꾸 나한테 집착을 해. 그러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 두려운 약자가 세서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랑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 남자는 되게 약자인 거지. 장신영 씨는 이런 아픈 현실을 딛고 쇼호스트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요리 채널에 출연하면서 더 넓은 영역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내면아이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을까요? 장신영 씨는 자기 내면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남자 덕에 못 산다는 거. 오히려 남자가 오면 내가 보살펴야 되고 그들이 나한테 의지만 하고 나는 피해자가 돼서 다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나서도 내가 보듬어야 돼. 말이 됩니까? 그거는 꼬맹이 아들이 어디 가서 막 여자친구하고 막 싸우다가 버림받고 와서 엄마 나 힘들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쯤 알았을 거예요. 남자 없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 알았을 거야. 장신영 씨 속에는 남자한테 다 빼앗긴 피해자 그 여자가 엄청 그 피해자의 아픔, 자기 여자의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인정을 안 하고 고집부려서 그 두려운 약자가 진짜인 줄 알고 그 마음 올랐을 때 남자한테 집착하는 가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를 이번에 본 거지. 다 버린 거지. 아, 집착해서 소용없구나. 남자는 내 인생에 소용이 없구나. 거부하는 가해자로 갔는데 이 거부하는 가해자에서 또 조금 잘해주는 남자 나타나면 또 호흡해서 만약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거부하는 가해자를 알게 되고 지금 인생에 공부하는 거야. 내가 남자한테 집착했다가 거부했다가 집착했다가 거부했다가 하는 이 마음이 가해자 수치거든요. 어느 날 이 가해자 수치를 알게 되고 이 수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가해자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걸 보는 두려운 약자. 그게 죽겠죠? 그게 도 닦는 길인데 이게 정확하게 마음으로 알고 가면 도를 닦는데 그게 죽을 때는 엄청 아프죠. 그래서 알고 닦으면 덜 아프게 죽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한 번 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엄청나게 아픈 일이 와서 나에게 다시 거부하는 가해자를 올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가 없을 때는 오히려 홀로쓰기도 잘하고 그 여자 에너지를 되게 유능이가 있는데 딱딱 당당하게 쓰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면 빼앗긴 피해자가 올라와. 그래서 상황을 피해자로 만들고 의존하는 여자가 올라와서 자립적으로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자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은 온통 또 의지하면서 피해자 여자가 되고 의존하는 아기가 돼서 또 상황을 자기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염력으로 만들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홀로서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홀로서기하고 살다 보면 또 의존하는 여자가 올라와요. 그래서 의존하고 싶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피해자 여자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피해자가 또 되려고 이러는구나. 두렵다 하고 자기 가해자 여자 보는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예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도록 만들잖아. 남자한테 집착하는 그 가해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여자 마음이 가해자잖아요.
그게 또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 여자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면 다행이고 못 알아차리면 한 번 더 아픔을 겪겠죠. 이러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거죠.